경제이정표 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오후 8시 6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금요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옵션을 한 가지밖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옵션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육 신청하실 분들과 채널 운영에 대한 영상을 올리긴 할 건데, 그 영상을 올린다고 하여도 앞으로 제 채널에서 시황 방송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걸 고려했을 때 옵션을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다음 주 한 주 동안 구독자분들께서 시황 변동에 따라서 이런저런 옵션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두 번째 옵션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됐던 건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죠. 어제 옵션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옵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4파가 조정된 이후에 5파가 내려가는 이런 옵션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옵션들을 기초로 해서 코스피 200이라든지 나스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옵션을 말씀드릴 것이냐, 이렇게 4파가 길게 연장이 되지 않고 4파가 이런 식으로 짧게 끝이 나고 바로 5파가 시작될 수 있는 옵션, 이 옵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럴 경우 코스피 200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식의 해석이 될 경우에는 코스피 200은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해석이 1파, 2파, 여기까지가 3-1파가 완료된 이후에 짧게 3-2파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3-3파가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나왔던 조정 파동이 갭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카운팅이 불분명하게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구간을 설명드릴 때 기존과는 다르게 갭 구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갭이 많았다는 건 아무래도 선물, 옵션이 영향을 좀 많이 미쳤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코스피 200이 파형 형태가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긴 했지만 해석 카운팅이 바뀌어서 1파, 2파, 그리고 여기까지가 3-1파가 끝나고 짧은 3-2파 반동 이후에 강력한 3-3파동이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3-3파동이 확실히 시작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서 하락 5파가 진행되지 않고 더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주봉, 월봉 자체가 굉장히 강한 하락세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주봉 파동 같은 경우는 현재 RSI와 스토캐스틱이 굉장한 매도세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매도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매도권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월봉 역시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3-3파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시황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기존 저점까지 깨는 옵션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수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파동 카운팅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한 번에 바뀔 수 있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갭 구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당시의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면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수순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파동은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로 꼭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파동 이론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시장을 읽는 수단이에요. 시장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리를 읽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파형 형태를 보고 시장의 심리가 어떤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읽어내는 일종의 수단입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파형 형태를 보면서 해당 심리를 확률 구간 내에서 파동을 해석을 드린 것이고, 제가 가끔 파형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는 시장의 심리가 바뀌면서 파형 형태를 바꿨고, 파형 형태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를 읽는 툴이지 시장을 예견하는, 미래를 알려주는 툴이 아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시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346을 강하게 하에 돌파하는지, 혹은 346을 지지해서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나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1파 하락, 그리고 여기가 2파 반등,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3파가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1파, 2파, 3-1파, 그러면 여기는 3-2파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N자 파동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2파가 길게 나온다고 해석을 했지만 오늘 보는 시나리오 기준으로 보게 되면 1파 하락 이후 2파 반등, 그리고 여기가 3-1파, 그리고 짧은 3-2파가 나올 거예요. 즉 이만큼 큰 5파동이 아니라 3파동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파동 이후에 강하게 3-3파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주 시황을 보실 때는 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3,027 정도, 이 레벨까지 현재 시그널이 내려오는지, 하락 돌파해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지, 상승이 3파 형태로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3파 형태로 나왔다면 1파, 2파, 3-1, 3-2, 그리고 이렇게 3-3이 급격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주는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내려온 이후에 어떤 파동 형태로 올라가는지, 3파인지 위와 같은 5파인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미국 시황은 어제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RSI,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 반등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진행이 될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보여줬던 이런 시황들을 봤을 때는 시장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 두 번째 것도 알려드렸으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일요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힘찬 한 주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